초중고등학교의 1학기 첫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년의 첫 시험대인 중간고사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벼락치기의 악순환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여유 있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해 연말부터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23개의 학교에서 학생부를 정정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와 관련이 깊어 학생부의 신뢰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학생부 조작 사건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교육계를 뜨겁게 달궈놓은 학생생활기록부 조작 파문. 지난주 서울시 교육청 감사에서 학생부를 수정한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해 연말부터 진해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에서 77%에 해당하는 무려 23개 고등학교에서 학생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학교 30개 됐습니다. 네, 그중에서 23개 교가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학생부 조작 사태는 최근 2, 3년 사이 대부분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와 큰 관련이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교과 성적 외에 학생부에 기록된 비교과 영역을 중시하고 있어 제자들의 대학 합격을 위해 교사들이 이 기록들을 수정한 것인데, 교사들이 어떤 판단, 교사들이 평가, 이런 자료들에 더 이제 많은 비중을 두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사들은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부 조작 사건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해 학생부 정정이 많았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포함해 23개 학교가 이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학생부의 내용이 중요해지자 1, 2학년 학생부에 기재된 특별활동, 행동 특성, 진로 지도 내용을 3학년 때 뒤늦게 고친 것. 당해 학년도에 학교장으로부터 교무부 시스템 사용자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정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기사항을 1학년, 2학년 담임이 미기재했는데 3학년 때 그 부분이 빈칸 또는 공란이라고 일괄적으로 입력한 경우. 적발된 학교의 학생부를 보면 다혈질적인 면이 있다와 같은 부정적 표현은 남자답다라는 표현으로 수정했고, 심지어 학습 성취도가 저조하다는 평가는 우수하다는 평가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를 오래 준비한 걸로 보이기 위해 장래 희망을 바꾼 경우도 있다. 그 학교 선생님들이 써준 멘트라든지 그 학생에 대한 평가에 대한 주관적인 서술 내용,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또 그 학부모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들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최근 2, 3년 사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생부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는 봉사, 독서, 특별활동 내역과 학생 진로와의 연계성을 찾고 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학교 교육과 입학 전형의 연계를 강화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 전형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면서 이번에 적발된 학교의 경우 1, 2학년 때 입학사정관 전형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의 뒤늦은 요청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문제는 제자의 미래와 관련된 일인 만큼 일선 학교와 교사들은 이런 요청을 거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 선생님이 그냥 자발적으로 고치지 않아요. 학생이나 부모가 요구해서 고치는 거지. 그리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좀 더 자기네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압력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교육과 기술부는 올 상반기까지 전국 모든 중고교를 대상으로 학생부 정정 실태를 전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실태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 감사를 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기존에 해왔던 학생부 실태 조사를 좀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해마다 그 생활기록부 실태 점검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생활기록부 그 공정성, 재고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전반기 1회 또 후반기에도 1회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향후 내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4월 달에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고, 또 사안이 발생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생부 성적이 입학사정관제에서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입학사정관제 평가 요소가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시대회라든지 기타 올림피아드 대회라든지 또는 뭐 세계적인 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입상 여부 자체는 그 자체가 이미 영재성이 입증이 됐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기록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머지 어떤 그 잘 모르는 추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영재성을 입증하라고 이제 요청을 하니까, 지금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는 각종 경시대회에서의 수상 경력, 입상 여부는 기록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렇다 보니 결국 학생부 자료가 유일한 평가 자료가 되는 셈이라는 것. 근데 단순히 사교육을 막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이 제도를 사실은 아주 성급하게 도입을 한 거거든요. 자꾸 의존 자체가 교사에 대한 어떤 멘트라든지 교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주관적인 어떤 평가에 대한 어떤 소술, 이런 어떤 그 팩트를 벗어난 어떤 그 다소 주관적이고 불필요한 사항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조작이 현행 입시제도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과 맞춤형 인재 선발을 목표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도 학생부 조작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사교육이 넘볼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는 학생부. 교사들의 책임감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고 서울 지역 주요 대학들이 참가한 공동 입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학별 전형이 저마다 다른 만큼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는 수험생, 학부모, 교사들까지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 뜨거운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8개 지역을 돌아가며 개최하는 대학 입시 설명회가 13일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2012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이 발표된 뒤 열리는 첫 설명회여서 그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뜨거웠던 설명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012 대입 전형 계획 설명회가 열리는 행사장. 대입 관련 자료를 받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평일에 열린 행사였기 때문에 행사장은 학생들을 대신한 학부모와 교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2012학년도 대입 전형은 무엇일까? 우리 딸이 고3인데요. 이제 입학사정관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궁금해서 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2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바뀌는 입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올해는 3월 15일자 보도자료에 나간 것처럼 대학 기본 계획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수정안을 발빠르게 대학에서 직접 안내를 해줘야 학생들이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4월, 5월에 설명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여 석의 좌석을 가득 채우고도 통로, 행사장 밖 스크린까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참석자들의 줄이 계속해서 이어질 정도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런 그 대기업에서 하는 입시 설명회는 일반 사설기관에서 하는 설명회와 달리 대학교 입학처장 담당하는 분들이 나와서 객관적인 설명을 해주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를 선택하기 위한 자녀의 지도에 객관적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날은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한국외대 등 서울 지역 10개 학교와 인천 지역 3개 학교가 각각 15분씩 바뀌는 입시 요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올해 대입에서는 공통적으로 논술시험 비중이 줄어들고 비슷한 전형을 통폐합해 간소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서울대의 경우 특기자 전형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서 논술고사 대신 서류평가와 면접, 구술고사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비슷한 종류의 특별 전형을 하나로 통합해 학생들이 대입을 준비할 때 기존의 세분화된 전형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시 모집 인원이 늘고 2주간의 미등록 충원 기간도 생겨 수시 지원 전략을 별도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혹시 수시에 아직 관심을 안 가졌던 학생들도 정시에 비해서 수시의 인원이 확대된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수시 지원에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올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경우 외형적인 실적보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명 스펙 쌓기식 그의 비교과 활동에 열중하다 보면은 사정관들의 주목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1학년부터 본인이 원하는 전공에 일단 맞추어서 지속적인 수상과 봉사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올해 입시는 대학별 전형이 달라짐에 따라 공동 입시 설명회나 대학별로 열리는 설명회 등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유리합니다. 때문에 일선 학교 교사들도 설명회를 직접 찾았습니다. 각 대학의 입시 요강을 좀 듣고 또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발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학생 본인에게 맞는 전형을 판단하고 그 전형에 맞게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학교마다 그 전형을 보게 되면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보고서 잘 파악을 해서 본인한테 맞는 전형인지 본인한테 유리한 전형인지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대입 전형 계획 설명회는 인천에 이어 광주, 대전, 전남 등 5월 13일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남은 기간은 200여일. 학교마다 다른 입시 전형을 꼼꼼히 분석하고 자신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면 합격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카이스트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로 대학가가 뒤숭숭합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교내 상담센터를 찾는 학생들의 수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에 비해 전문 상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TV로 보는 맛있는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